이제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할 국가보다 대한민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이 더 많다는 사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군가는 소위 국뽕이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어느 한두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비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생소하여 아직은 충격에 더 가까운 모습이기에 우리의 인식이 이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을 추종하는 국가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국가들도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 약 79억 명 중 1, 2위를 다투며 각각 약 1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두 나라. 문화적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두 국가가 작금의 한류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내놓으며 한국을 추종하자고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BBC 인디아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K-팝의 또 다른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K-팝이 인도를 만났을 때라는 헤드라인의 이 기사는 한국 스타와 콜라보한 인도 아티스트에 대한 신선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인도의 팬들은 K-팝과 발리우드 노래의 유사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비교가 가능한 노래 목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분명히 더 협력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인도 영화 음악 프로듀서들과 음악 감독들이 K-팝 노래를 그대로 따라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카피에서 그치지 않는 진화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인도에 K-팝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인도 북동부주였고, 그 계기는 이 지역의 분리주의자 반군이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를 금지한 것이라면서 그 이후 한국 드라마와 K-팝 팬들이 생겨났고 인도 전역으로 퍼져 K-팝의 인기는 폭발했으며 이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수백 수천만 명의 인도 청취자들이 K-팝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저 K-팝 스타들의 커버 댄스를 능숙하게 추는 것만으로도 스타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인도는 K-팝의 진화가 목격이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프 크리시난과 투샤 앞티와 같은 인도의 인기 프로듀서들은 K-팝 밴드들과의 협업을 시작했고, 이제 한국과 인도의 예술가들이 양쪽에서 다양한 음악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K-팝을 베이스로 한 한국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인도의 뮤지션들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인도의 음악은 K-팝에 대한 다양한 음악적 해석을 해나가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적 자부심이 강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런 인도에서는 이제 한국 영화까지도 배워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이 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영미권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발리우드라 불리는 인도 영화가 한국에게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고, 이 토론을 시작한 사람은 한국인들이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의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부분에서 최고이고 한국 콘텐츠가 말 그대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인도도 이렇게 뭔가 했으면 좋겠다면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을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 인도인들은 창의성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름 그대로 한류의 물결이지. 우리 인도 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한국처럼 해야 해. 그건 국가 소프트 파워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인도는 이미 많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어.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꿀 필요 없어. 인도는 먼저 국가 이미지를 바꿔야 해. 한국 영화는 훌륭하다. 하지만 우리 영화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 질문에 앞서 물어야 하는 것은 발리우드가 새로운 것을 배울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발리우드보다 몇 광년 앞서 있다.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난 발리우드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그들은 잘생긴 배우와 훌륭한 스토리,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광범위한 스펙트럼도 갖고 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도에서 한류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기본적 반응인데, 최근 들어 구체적인 수치와 검증된 사실들을 명시하여 중국의 문화 수출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부러움을 표하는 보기 드문 현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후닷컴은 오늘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 없이 사용자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강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이 기사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 수준의 거의 찬양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요. 기사는 한국 영화와 TV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이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냈고 이 나라는 글로벌 스트리밍 미디어 전쟁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전쟁터가 되었으며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고 있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시리즈 10개 중 무려 6개가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며 디즈니의 설강화의 경우도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인기 드라마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이런 지속적인 한국 작품들의 성공으로 인해 K-드라마는 저비용 고품질이라는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이 성공 모델은 스트리밍 미디어 분야의 경쟁자들을 매료시켰다는 것입니다. 2022년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는 200억 달러가 넘고 디즈니는 33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 미국 회사들의 초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에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많이 공을 들인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국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최선두에 서 있는 것은 한국 콘텐츠라는 기사는 2월 한 달 동안 디즈니 플러스 최고 인기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었고 3월에는 이종석의 컴백작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디즈니는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즈니 플러스 고객들에게 1년의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예능 작품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만 무려 20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며 현재 최소 12편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가 제작 중에 있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통해 얻은 효과를 디즈니 역시 놓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계의 거인 기업들이 모이는 곳은 한국이며 모두가 다음 오징어 게임을 찾아 나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비단 넷플릭스와 디즈니만이 아니라 애플의 애플 TV 플러스도 한국 시장에 진출해 독자적 한국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 예로 파친코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 명가로 손꼽히는 HBO까지도 스트리밍 플랫폼 HBO Max에 한국 직원을 채용했다며 그 의미를 기사는 주목했는데요. 지금 HBO가 기획 중인 영화 기생충의 드라마 버전만이 아니라 HBO Max가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를 데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거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에는 중요한 세계 시장 흐름에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2016년에 스트리밍 플랫폼 아시아 사용자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60%로 증가하였고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제작한 콘텐츠들이 그런 성과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만이 할리우드 콘텐츠와 일본 애니메이션의 버금가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로맨스, 좀비물, 사극 등을 포함한 한국 드라마들은 다양한 시청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시청자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 성공적임을 입증했다는 것인데요. 디즈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장인 지양 지케도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에 있어 한국 시장이 곧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콘텐츠 허브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기사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문화 대국의 모습, 문화적으로 할리우드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들만의 확고한 자부심을 가진 인도, 이 두 국가가 꿈꾸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류의 모습이라는 점에 있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국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 자부심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